아이고 우리 윤석열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군요. 감옥에 들어가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감되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건 봤는데 네. 현직 대통령이 감옥 가면은 경호처가 뭐 교도소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호처가 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죠. 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켜줘야 권한대행. 되고. 뭐 윤석열 어차피 안전한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그렇죠. 교도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예. 또 테러를 방지할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그 심신의 어떤 그런 건강도 도모해주는 그렇죠.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일단 가스라이터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아 김건희로부터. 예, 그건 뭐 정신적 학대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 네. 정신적으로 좋고 술을 안 먹게 되니까 그렇지.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 뭐 자범들한테 한 번씩 이 욕도 들을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네. 나가 죽어라 내란범아 네. 마누라한테 쥐어서 하는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자기 직시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현실을. 그래서 자기 반성에도 객관화와 반성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 그럴 수도 있을까 진짜? 30분 운동하러 나갔을 때 그렇죠. 다른 재소자하고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슬쩍슬쩍 그냥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냐고요. 전혀 없지 전혀. 전혀 없죠. 예. 진짜 나쁜 놈이라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면 말로 하든 네. 째려보든 예. 윤석열이가 뭐 그 기도목표였죠. 나가지를 않겠네 그럼 그럴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죠. 예, 한동안은. 접촉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게 하도 방 안에만 있으면은 결국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예. 결국 나가게 되면은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조국 전 대표 이제 감옥 들어가시기 전에 나한테 저 욕을 좀 배우셨어야 했는데 이 씨발로마. 양심수들은요. 예. 그래도 감옥 생활을 감방 생활 좀 할 만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간 것이니까. 근데 이 내란범이라든가 잡범들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 상태에서도 중죄 중에 중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네. 내란을 저지르다가 실패하고 네. 또 무속 마누라한테 쥐어 살고 범죄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한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접촉할 때마다 심한 이제 욕을 듣거나 아니면은 경멸의 눈빛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또 시비 갈리는 게 싫으면은 그 앞에 가서 어퍼컷 세레머니 해도 좋겠어요. 어퍼컷 세레머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예, 자기 앞에서 네.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또 우리 한반도 정세 전문가이신 우리 김태형 수장님, 아니 얼마 전에 한덕수가 탄핵을 당했는데 네. 미국이 그것도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네. 뭡니까 도대체 미국의 심사가 뭐예요? 한덕수를 지지한다더니. 그거는 예,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될까 봐 예. 그냥 해준 소리다. 해준 소리. 예, 그렇게 봅니다. 아, 속으로는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데 네. 예를 들면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 소리에서 네. VOA. 예, VOA에서 28일 날 한덕수 탄핵을 비판했어요. 네. 대놓고.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브루스 클링너 뭐 헤리티지 대전 네. 선임연구원이 네.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정치적 보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야당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랬었어요. 네, 비판을 했습니다. 오. 지금 속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덕수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것들이 탄핵을 해? 네.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데 네. 그렇게 대놓고 정부가 발표해버리면 네.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야, 네. 니들이 뭔데? 그렇죠. 뭘 해줬는데? 왜 내정 간섭을 해? 예.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니까 그냥 권한대행 지지한다. 톤 다운 했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예. 내심으로는 불쾌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입장은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아는데요. 네. 23일 날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윤석열 진짜 괜찮은 애였는데 예. 우리 말 잘 듣는 예. 앞으로는 곤란해졌다 이거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괴롭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저 민주당 성향에 아니에요. 이건 양당이 모두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의회조사국은 100년 정도 넘은 전통을 갖고 있고 네. 상하원 양당 모두 참고하는 자료를 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고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잘린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네. 뭐냐면
윤석열은 과거의 한국 지도자보다 훨씬 더 반중이었다.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아. 뭐 이런 얘기. 예.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선 한미일 동맹 이게 정말 윤석열의 큰 공적인데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 예. 이러면서 예. 이재명 대표는 위험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식 보고서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꺼내냐면 헌재 판결 시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서. 네. 그래가지고 조기 대선 유력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에 걸려 있어가지고 유죄받으면 출마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헌재 얘기를 꺼내요. 네. VOA에 출연한 미국 그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재명 순탄치 않을 거다. 예.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직권은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그런 식으로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아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할 겁니다. 네. 플랜 뭐 B나 C로. 예. 그랬을 때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노선에 반대하고 예. 미국이 추진하는 거에 어쩌면 어렵다. 네. 그러니까 태도 빨리 바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탄핵 소추안에는 그 일본에 너무 편향된 외교를 해서 국익 훼손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걸 미국에서 강력 항의를 했잖아요. 네. 그거 집어넣냐고. 예. 탄핵 사유에 빼라. 예. 그래서 뺐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이 사람이 언급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행동을 계속해라 하는 예. 식의 암시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빨리 방향 전환을 하면 예. 혹시 우리가 너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예.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미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헌재 판결 질질 끌어라. 예. 사법 판결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 불가피하다. 네. 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길들이게 나설 가능성이 크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길들이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맞습니다. 미국이. 예. 네,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죠. 예.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뭐 관광조차도 예. 가본 일이 없는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서 예. 처음에 노 전 대통령이 대권 후보로 부상했을 때 미국에서 예. 누구냐 얘. 되겠어? 그래 누구냐? 어디? 응? 듣도 보도 못한 잠깐 그렇죠. 뭐 반짝하나 마는 그런 그렇죠.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조사를 시작했다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냐. 예. 그러고 엄청 압력을 넣어서 결국 길들이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헌재 얘기를 미국에서 계속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헌재 판결 시기 얘기를.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상목까지도 헌재 판결 그 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최상목을 탄핵하면 그 다음 사람 또 미루고 이러면서 헌재 판결을 어렵게 만들거나 헌재의 판결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먼저 사법살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거를 국민적 압박을 통해서 예. 민주당에서 또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밀어붙여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더 이상 미국이 이렇게 내정 간섭 못하는 나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특히 윤석열 때 이르러서 스스로 미국의 속국이 그렇죠. 된 면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속국이었던 미국이 그 속국으로 한국을 삼았던 미국이 갑자기 윤석열이 붕괴되니까 그렇죠. 아쉽죠.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을 길들이려고 네.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먹히지 않을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 대권 주자가 없어요. 대권 주자가 없어요. 보수에. 이재명 대표를 날리고 나면 네.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네. 또 설사 외부에서 또 수혈을 한다, 용병을 데려온다 쳐도 이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 안 되죠. 두 안 번이나 되죠. 사기를 늦었어요, 쳤는데.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이 용병 트라우마 내지는 뭐
꼭두각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국힘당에게. 네.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예.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놈은 또 어떤 놈을 데려왔어.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자가 없어요. 일단은 날려도. 그렇지. 그러면 내각제를 하면 좋은데 네. 내각제를 하자니 국힘당 전원이 거의 대부분이 내란에 동참하면서 그렇지. 보수 대연합을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국힘당의 선택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네. 최소한 반 이상은 떨어져 나와서 탄핵에 찬성을 했어야 네.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면서 네. 뭐 보수 대연합 그렇지. 이 수박들과도 좀 하고 예. 이게 가능할 텐데 집단적으로 85명이 탄핵을 글쎄 말이에요. 반대하면서 내란 세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 싫은데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맹렬하게 길들이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 분명히 미국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는 뭐 이념이 우선되거나 관념이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그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맺을 것이고 뭐 미국에게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미국과 대결을 한다든지 뭐 그 미국과 저기 뭐 분쟁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만무하니 그런 염려는 내려놓고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안다면은 좀 적절한 선에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윤석열이처럼 하겠어요 내란을 이재명이? 당연하죠.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1월 20일쯤에 예. 그때 취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궁합이 잘 맞는 측면은 뭐냐하면 네.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북미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거의 확고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럴 경우 남쪽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형님. 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하고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그렇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왔는데 네. 갑자기 평화라니요. 이게 그렇죠. 뭡니까? 이럴 윤석열이. 게다가 극우 세력도 도움이 안 돼요. 예. 태극기 부대 같은.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활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남북 관계도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 점은 트럼프가 이재명 대표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반중은 확실하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북과 러시아와는 관계를 개선하되 예. 중국은 계속 압박하고 치겠다. 네. 이 입장이 분명한데 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쉽게 협조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붙어서 중국을 치자. 예. 이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도리어지 트럼프 같은 사람 보면은 언제 음.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계속 핵으로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보이니까 네.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트럼프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 뭐 그냥 이런 사람 무지하게 싫어한다면서요. 정말 싫어합니다. 예. 줏대가 있고 예. 자기 철학에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반중을 할 때 혹시 걸리적거리지 않을까가 지금 우려사항일 텐데 네. 요 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과도한 요구는 거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한테 야, 너 북미 대화 하고 싶잖아. 노벨 평화상 타고 싶잖아. 네. 에이, 그러면 내가 필요할 걸. 네.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그 욕심이 상당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예욕이. 저는 예. 이재명 대표를 꼭 비토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도 저는 봅니다. 윤석열 같은 인간보다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상대할 때 훨씬 낫죠. 훨씬 더 큰 국익과 그럼요. 여러모로 명분을 얻어낼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상목. 이 사람 좀 연구해 보셨어요? 아니요. 깊게는 들여다본 적은 뭐 없고요. 깊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특검법, 쌍특검법 내일까지가 이제 거부 시한입니다. 네. 거부를 하려면 내일까지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 최상목이 개인적 성향을 봤을 때는 네. 그렇게까지 악에 바쳐서 네. 윤석열을 보호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개인적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내란 국무위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란 내각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한덕수라든가 최상목 같은 사람의 이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향을 그쪽에서 계속 받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내란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황당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내란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네. 수계는 어떻게든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네네네. 약간 손발을 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자 내란 부두목이 대한 권한대행, 네. 내란의 세 번째 두목이 또 권한대행. 이 순서로 권력이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란의 그 공범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지금 대응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 의장한테 넘어가야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 대통령이 잘못되면 예. 부통령이 받는 건 있는데 네. 그것도 잘못되면 국회의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다른 예. 나라들은 거의 다 의회로 넘겨요. 예. 왜냐하면 선출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회가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럼요. 근데 한국은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그 법도 있지만 예. 이 세력은 내란을 일으킨 집단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행정부가. 다 감옥 보내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경찰도 지금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했던 사람들이 네. 어? 내란의 그 그렇죠. 뭐 책임자로서 지금 다 쇠고랑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적어도 최소한 예. 전원 사퇴를 했었어야 돼. 그렇죠. 지네들이 예. 내란을 방조하고 책임 묵인했으니까. 그러고 전원 탄핵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네. 거부했을 때. 예. 근데 좀 시기를 놓친 감이 있는데 어쨌든 네. 최상목이 그런 입장에 서서 이 내란 국무위원으로서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는 임명하지만 네. 쌍특검은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쌍특검은 거부하고 중앙일보는 헌법재판관은 본인이 또 한덕수한테 임명하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명할 수 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예. 윤석열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예, 예. 이러면 또 최상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거 봐라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예. 이거 괜히 기기다가 예. 안 되겠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쌍특검도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영장 때문에. 예. 만약에 정말 빠른 구속이 이루어졌다. 예. 잡혀가는 것까지 나왔다. 네.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사실 본인이 이제 관료를 해봐서 알겠고 또 박근혜 탄핵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잖아요. 네. 다 봤던 입장에서 야 이것도 그냥 뭐 시스템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권력이네. 그렇죠. 내가 이 윤석열한테 의리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힘당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윤석열이 무너지면. 예. 그래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이 영장 청구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지금 저 추가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전광훈이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전광훈의 그동안 발언도 쭉 보셨을 텐데 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정광훈이는 예. 아주 교묘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심은 1도 없어요. 예. 그게 뭐 진짜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라 할지라도 예. 왜곡된 거라 할지라도 예.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 이념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만났었거든요. 아, 예. 법정에서 만났어요. 예. 그 무슨 저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변호인들이 아주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냥 날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만났을 때 와 손이 이 햄버거 따따블 패티 같이 두꺼워가지고 네. 악수를 하는데 김 목사 우리가 같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야 이게 보니까 장사꾼입니다. 제가 네. 정광훈 그 집무실인지 하여튼 가서 정광훈한테 알랑방귀 끼면은 네. 두꺼운 봉투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 이 거래를 나한테 시도했더라고 네. 그때. 저는 정광훈이가 왜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냐면 네. 그 사람 동영상을 보는데 네. 이 광신자들은요 예. 연설 같은 걸 할 때 예. 자기 도취가 있어요. 그렇죠. 예. 상황을 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완전히 도취돼서 네.
막 주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광훈은 얘기하면서 예. 사람들 반응을 엄청 보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담을 던지면 네. 거의 웃는지 예. 싸한지 네. 알아요. 예. 그래서 싸하다 싶으면 예. 그걸 수습하는 발언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은 광신적인 스타일의 인간은 아니다. 굉장히 계산된 예, 맞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계산적인 인간이다. 예. 장사꾼이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뭐 마지막 장사를 해보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잘 됐습니다. 거기 다 모여서 내란 세력으로 잡혀가면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건 내란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본인은 또 빠집니다. 옛날에 사실 자기 교회 지킨다고 알박기 하느라고. 예. 그 결국 처벌받은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음. 막 거기서 사제 화염방 사기로 막 그 경찰 위협하고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교인들만 다 잡혀갔어요. 네. 결국 그 사람들만 처벌받고 본인은 빠지고. 아니 결국 시킨 건 정광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정말 참 이런 인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요. 근데 소장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사실 한국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된 것과 관련이 있겠는데, 그렇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하자 하면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불안감이 심한 사람들, 그렇지. 그다음에 소외감 같은 예. 거, 외로움 이게 예. 이제 심한 사람들. 현대 사회가 갈수록 그런 네. 사람들을 양산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하거든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광신 집단도 점점 많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뭐 그냥 몇몇 심약한 사람들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용산에 한남동 관저로 모이라고 했을 때 네. 목숨 바쳐서 지켜, 버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감옥 갈 각오로 그렇게 버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또는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 예. 드신 어른들은 예.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날아가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머리가 날아가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곤충 떼처럼 예. 우르르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들도 아니까 예.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충격적이다. 저들에게 네.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뭐 보수만이 아니라 우리 진보도요 있어요. 이런 심약한 분들 그거는 가스라이팅.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거의 다 있다고 봐야죠. 예. 네, 이런 한국 사회.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자가 존엄한 개인으로서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과 2024년 함께 달려왔습니다. 네. 2025년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뭐 소망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은 성공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당연히. 네네네. 아니, 그 순리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진압한 주역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 실력 있는 네. 사람들이 진압한 게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면 프랑스 대혁명 때는 나폴레옹 없었으면 실패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나폴레옹이 군사 전략가로서 예. 워낙 싸움을 잘해서 예. 반혁명 세력을 타도해서 이제 혁명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은 이번에 그런 한두 명이 이 내란을 진압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나서서 진압한 겁니다. 그럼요. 이름 없는 국민이 예. 여의도 국회 앞에 와가지고 장갑차 같은 거를 그렇죠. 앞에 예? 쓰고 막고. 맞습니다. 예. 차량 진입을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서서 막고 네. 군인들 진입을 맨몸으로 예. 막고 거기에 또 뭐 물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이번에 정말 잘했죠. 그러나 어쨌든 내란의 1차 실패는 국민항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다들 보시고 있겠지만 젊은이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글쎄 있잖아요. 말이에요. 네. 전혀 저항이란 거를 그렇죠. 안 할 것처럼 보였던 응원봉 세대 예. 이런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각성하고 정치로 각성하고 떨쳐나섰단 말이에요. 네. 이 힘을 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꼼수를 쓰고 뭐 사고를 치더라도 네. 이 거대한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 네. 헌재에서 기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설사 한다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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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란 세력은 진압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 항쟁에 의해서 진압되기 때문에 네.
한국 역사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개혁의 시기가 올 것이다. 네, 개혁의 시기. 개혁. 예. 예, 더 이상 뭐 그냥 정치 세력만 바뀌는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 대변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원 바탕이 바뀌는 네.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시기가 열릴 네. 것이다. 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한국을 완전히 지금 파괴했거든요. 그럼요. 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제가 예. 약간 농담 섞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은 잘하면 리모델링에서도 쓸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건물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예 빈터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혁이 시작될 때는 몇 가지 제도 이런 거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사회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평등 문제라든가 예, 예. 이런 것까지 손을 보는 네.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대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뭐 그 어느 때보다 개혁하기엔 좋은 시기입니다.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국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네. 개혁을 하기엔 너무 좋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네.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예. 정말 이 맞습니다. 나라는 큰 혁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윤석열이가 체포영장 발부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예측하셨습니다. 예, 이 현실을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부인하는 단계 계속.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구속되면서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잡혀가면. 마지막 반발을 하고 있다. 예. 가서 술 깨야 돼요, 빨리. 예, 빨리 술 깨게 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하면서 계속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은 또 새해에 또 함께 우리 정치의 길라잡이로서 내비게이터로서 또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